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나치 독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또 그 독일에서 그 UFO를 창시했다고 하는 불일 여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마리아 오르시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 일련의 그 나치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대두된 그런 그 좀 더 알고 싶다고 하는 호기심, 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치 독일의 중심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가 아닌가. 그럼 히틀러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과연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독일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도록 그렇게 한 참 부끄러운 존재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냐. 오늘날 그 히틀러의 이미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죠. 그것이 히틀러의 전부인가? 히틀러에게도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러한 것을 알고 싶다. 즉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한 인간의 객관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틀러와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히틀러와 여인들에 관하여서는 가장 소홀히 된 부분이고 이야기가 별로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틀러와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히틀러의 참 모습,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객관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그런 인간 이해, 여기에 와 관련된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돼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아돌프 히틀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학을 진학할 직전에 아버지가 타계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히틀러에게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은 생활이 안정되고 또 국가에 봉사하는 직업이니까 좋지 아니하냐. 그런데 히틀러는 아버지가 세상 떠나자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공부하는데 아주 화가가 될 결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250점쯤 되는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다 아주 잘 그린 아주 작품에 속하는 좋은 그 노력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히틀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히틀러는 여성학자를 순경했습니다. 그분은 헬레나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여성학자입니다. 독일 여자인데 러시아의 그 블라바츠키라고 하는 장군과 결혼했고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과 결혼해서 나는 학자가 되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 남편인 학자가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그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아주 쉽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 사자의 책, Book of Death라는 그 책은 상형 문자로 된 원본을 공부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는 갈대아 신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갈대안 오라클이라는 건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점토판에다가
그 쇠기 문자, 서령 문자로 새긴 글들입니다. 그것을 또 그대로 원어를 공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는 그 힌두 성현들이 짧게 쓴 스탄자라고 하는 글들을, 산스크리트어죠. 그를 원문으로 산스크리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티베트에도 가서 티베트의 그 승려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에 관한 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책도, 뭐 인도에 관한 책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그 고대 문명 발상지에서 연구한 그 내용을 총망라해서 자기 자신의 그 독창적인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비밀의 교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Secret Doctrine인데 한 3,000여 페이지 됩니다. 방대한 책이죠. 그것을 우선은 독일어로 썼습니다. 게하임레레라고 해서, 무슨 독일 사람이니까 이 히틀러가 이 블라바츠키의 게하임레레를 아주 탐독했습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 시절에 블라바츠키 여사의 이 비밀의 교설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히틀러의 애인 중에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 여자와 아주 관계가 깊어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우선 그 에바 브라운과 히틀러와는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에바 브라운이 23살이나 아래입니다. 히틀러보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아버지와 딸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바 브라운은 공부한 학식이 결코 높지 않은 여자입니다. 공부 많이 안 했고, 다만 그 에바 브라운은 그때 당시 새로 대두된 사진 예술, 사진을 찍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촬영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히틀러의 모든 그 행동, 그 연설, 이런 것을 전부 그 사진과 촬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점이 히틀러에게는 참 고마운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치 독일의 모든 행사,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비주얼한 자료로 남겼습니다. 사진 내지는 촬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아그파 그 필름 회사에서 처음으로 그 천연색 필름을 만들었을 때, 그것으로 제일 먼저 히틀러가 그 디자인해서 입고 다닌 유니폼, 그거를 아주 칼라로 찍은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히틀러가 얼마나 자기가 입고 다녔던 유니폼을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했는가 알 수 있고, 나치 독일의 아주 행사 전부를 천연색으로 촬영해서 남긴 것이 아주 그 에바 브라운의 그 중요한 나치 독일을 연구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으로부터 상당히 그 도움을 받은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문화에 있어서는 에바 브라운하고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랬는데 에바 브라운을 만난 것은 뭐 1930년 올림픽 하기 바로 직전, 또 나치 독일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에바 브라운은 만났습니다. 그러나 1919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마음으로 숭상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919년에 만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 오르시치라고 하는데, 마리아 오르시치는 그때 당시 히틀러를 만났을 때 24살이고 히틀러는 30세였습니다. 6년 차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오르시치는 아주 10대 그 소녀 시절부터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자의 책을 아주 탐독했었고, 또 블라바츠키 여사의 그 비밀의 그 교설, 그것을 아주 굉장히 그 열심히 읽고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히틀러는 자기가 그 알고 있는 그 블라바츠키 여사의 책,
그 내용을 마리아 오르시치는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자주 그 블라바츠키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30에 난 히틀러가 24세의 그 자기보다 아래인 한 여성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싶고 대화를 계속하고 싶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자입니다. 또 에바 브라운에 비해서는 아주 외모가 출중하게 아름다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또 한 가지는 히틀러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마리아 오르시치가 텔레파시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외계 문명권과 교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오르시치를 통해서 지하에 고도로 발전된 외계 문명과의 어떤 교섭 또는 외계 문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것을 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결성된 툴레 협회에서 자기 스승인 하우스 호퍼의 그 소개로 알게 된 마리아 오르시치. 이 여성이 히틀러에게는 자기는 블라바츠키 여사만큼 숭사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오르시치는 자기 주변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많았고, 일명 불일 여인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트라우테 아몬도 있고 시그룬 폰 엔슈테텐, 이 사람들이 다 아주 학식이 높고 또 굉장히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에바 브라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어떤 여성적인 매력을 느꼈다든가 또는 연애하고 싶다든가 했으면 얼마든지 자기와 나이 차이가 한 4, 5년 차이 정도 되는 좋은 대상이 있었습니다. 또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툴레 협회에서 만나거나 또는 어떤 집회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 이외에 어떤 한 여성과 깊이 사귀어서 연애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을 별로 히틀러가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에게 여러 번 자기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자기의 관심을 두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으나 되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자살을 한다고 하는 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약 먹고 죽겠다, 뭐 이런 강요된 그런 사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을 사랑하고 애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히틀러는 나는 독일과 결혼했고 독일 국민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주변의 그 여성들이 에바 브라운을 빼놓고는 가깝게 사귀었다는 그 어떤 여성의 이름이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리아 오르시치, 이미 에바 브라운보다 오래전에 만났고 에바 브라운보다 학식이 높고 외모도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를 자기 자신에게 도움도 되고 그러는 관계고, 지하의 세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훌륭한 여자와 왜 가깝게 지내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나는 한 여성을 섬기고 한 여성과 사랑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운명을 타고났다. 나는 독일과 결혼하고 독일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이것은 좋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를 어떤 성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느 학자가 히틀러와 여성과의 문제, 또 히틀러의 어떤 성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히틀러가 무슨 그런 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뭐 생식기에 어떤 병이 있었다, 뭐 이런 그 주치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히틀러가 정상적인 어떤 성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원래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히틀러와 여자들과의 깊은 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오르시치가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출범시키자 히틀러에게 독대를 청구했습니다.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때 마리아 오르시치는 비행 접시, 즉 그 둥근 비행체, 룬트플룩서익 또는 우주 비행체, 그래서 옌자이츠 플룩 마신에 이것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좀 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히틀러가 아주 선뜻 그 마리아 오르시치의 그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그 자금을 여러 그 산업체들로부터 염출해 내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근처에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데 그 둥근 비행체를 그 RFZ 룬트플룩초익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을 짓도록 했고, 거기에 약 60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전부 여자들입니다. 전부 불일 여인들이고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 이것은 그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많은 여성들과 함께 그 자리를 했던 것이 아주 없습니다. 거의 전해오는 것이. 그런데 그 유일한 것은 그 아라도라는 그 법인을 만들어서 브란덴부르크에 그 60명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물론 마리아 오르시치와 그 트라우테 아몬이 그 공동 대표를 해서 그 두 여사장이 리드하는 그런 그 여성들로만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라도. 거기에서 그 UFO 룬트플룩초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둥근 비행체 그 라운드 플라이트 머신, 그러니까 RFZ입니다. 룬트플룩초익.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한 60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히틀러가 가서 많이 그 연설도 하고 그 일 잘하라고 하고, 또 그 비행 접시를 그 꼭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연설도 하고, 그랬을 때 찍은 것으로 그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그것이 여성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히틀러가 나타난 일도 없고, 또 그들과 사진을 찍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진이 있는 것은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브란덴부르크의 설립한 아라도 공장에서 찍은 것인데, 거기에 그 마리아 오르시치나 트라우테 아몬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아마 히틀러가 가서 연설하고서 거기 여성들이 사진 찍자고 했기 때문에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히틀러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고, 그 다음에는 헬레나 블라바츠키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 오르시치, 이러한 여성들을 거의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여성 숭배자 또는 페미니스트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히틀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나치 독일에서 패망했습니다. 그 패망한 것은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몰라서 그랬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역사입니다. 히틀러가 만일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그런 큰 끔찍한 범죄는 저질리지 않았을 겁니다. 히틀러가 만일에 인간을 알았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히틀러가 역사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압박했던 그러한 통치자의 말로가 어땠었느냐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역사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패망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런데 히틀러가 인간을 이해했다 하는 데서 여성들을 이해하고 여성을 숭배하고 여성의 그 사랑, 여성의 부드러움 이런 거에 한때는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성에 대한 그 순경, 여성을 숭배하는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인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오르시치는 1939년도에 그 폴란드에다가 그 선전포고한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히틀러를 찾아가서 독대해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키면서는 그때부터는 교만과 독선과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히틀러가 오늘날 우리가 나쁘게 보는 히틀러는 악인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1939년 이후의 일입니다. 1939년이 되기까지, 즉 1934년에 그 나치 독일을 출범시켜서 5년간 나치 독일을 잘 이끌고 나간 사람입니다. 아주 폭스바겐도 만들고 아우토반도 하고 독일을 복구하고 그 1차 대전에서 아주 패망한 독일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산업을 개발하고 아주 경제를 부흥시키고 5년 동안은 아주 그 정치를 잘한 인물입니다. 만일 그때 히틀러가 암살당했다고 하면은 오늘날까지도 히틀러에게는 좋은 인상만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과의 결별,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쟁터에는 남자들만 있고 여자들과는 별로 교섭이 없는 그러한 속에서 히틀러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인간의 이미지는 다 버리고 완전히 극악무도하고 죄를 범하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독선적이고 자기가 행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고 이러한 길로 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의 모습으로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틀러와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매우 그 결론은 아쉽다는 것으로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